오늘은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 제84주기 추모식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독립운동 알림이 대환입니다. 누가 소문을 써요? 이건 알아요. 20, 24, 찍어야지. 그거 준비를 해갖고 왔어. 여기. 기념사업회 실무일을 하고 있는 김하돈이라고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연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0년 12월 8일 대전에서 태어나신 단재 선생님은 1883년부터 85년까지 단재 선생님 4세에서 6세 사이에 이곳 기회리로 이사를 하십니다. 당시에 사셨던 집터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묘역 자리고요. 이 언덕 너머 예전 묘소 자리 거기에서 이제 조부가 운영하시던 서당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888년에 성균관에 입학하셨다가 이제 3년제 성균관 경학과를 1901년에 졸업을 하시고 다시 향리로 내려오셔가지고 문동학교라든지 산동학원에서 교사로 계셨습니다. 1905년부터 이제 장지현 선생 초청으로 황성신문에 논설 기자로 상경을 하셔서 1907년에는 대한매일신보에서 또 역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1910년에 이제 신민의 동지들과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청도 회의를 하시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가십니다. 1911년 이곳에서 대양보를 창간하여 주필을 하셨고 1912년에는 권업회 기관지인 권업신문의 주필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1913년 상하이로 옮겨서 동제사에 참여하셨고 이곳 교육기관이었던 이제 박단학원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1914년에는 만주 환런의 동창학교에서 교사로 계시면서 이때 이제 만주 일대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시고 백두산도 오르셨습니다. 1915년에는 베이징으로 옮겨가셔서 1916년에 소설 꿈하늘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는 대동단결 선언에 참여하셨고 이후 1919년에는 대한독립선언서에 역시 참여하셨고요. 다시 4월부터는 상하이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에 의원으로 참여하시고 전원위원장 역할도 같이 하셨습니다. 이때 1차부터 6차까지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1921년에는 이제 베이징으로 돌아가셔서 순한문 잡지였던 천고를 발행하셨습니다. 참고 여러분들이 한 권씩 들고 계시는 천고 복간 준비호가 나누어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다가오는 내년 1월 1일이면 이때 단재 선생이 베이징에서 창간하셨던 천고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년 만에 이 천고를 복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1호를 발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제 7월 달쯤 되면 복간 준비 2호가 한 번 더 나올 것이고요. 내년 1월 1일에 맞춰서 본격적인 잡지가 복간되게 됩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923년에는 그 상하이에서 김원봉 의열단장의 요청으로 조선혁명 선언을 발표하셨고요. 1928년 타이완으로 가서 그 외환 유치에 환전을 기다리시다가 지름 우편국에서 체포돼서 다롄 형무지소로 이송이 돼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1929년에는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그 논문 6편을 모아서 조선사 연구초가 간행되었습니다. 1930년 그 관동청 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미순 감옥으로 이감되어서 이곳에서 6년 동안의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1935년 말에 일제가 친일 인사를 보증인으로 병보사옥을 통지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이듬해 1936년 2월 21일 바로 오늘이죠. 미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이상 단재 선생님의 연보를 보고 드렸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1880년 12월 8일 할아버지 처가가 있는 충청도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 도림마을에서 아버지 신광식과 어머니 밀양박 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다. 1886년 7살의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그 당시 고령신시 집성촌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귀래리 고드미 마을로 와서 사과하는 일을 보셨던 한학자 할아버지에게 한학을 배웠다.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했던 단재는 한번 읽었던 내용을 잊지 않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9살에 중국 역사서인 자치통감을 해독하였고 한시에 도등했으며 13세 된 유교 경전인 사서삼경을 독파한 천재적 소질과 재능이 있었다. 1898년 성균관에 입교하였고 독립협회에 가입하였다. 1901년 시급한 문제가 국민 계몽이라 생각한 단재는 문동학원과 1904년 산동학원에서 산동의 삼재, 신규식, 신배구와 함께 신교육을 가르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1905년 성균관 경학시험에 합격해 성균관 박사가 되어 조금은 더 안락한 생활을 잊었지만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는 시기에 그 길을 내던지고 황성신문의 사장 겸 주필이었던 장지연의 초빙으로 언론인의 첫 사회활동을 시작하였다. 1907년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장이 발행하는 대한매일 신보에 양기탁의 요청으로 주필을 맡아 강도 높은 글들을 썼으며 국제보상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선 과거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 필요함을 꺾이고 을지문독전, 이순신전을 저술하고 이태리 건국, 삼걸절을 번역하는 등 역사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그동안의 역사는 중국을 큰 나라로 보았던 4대 사관,
구시대 지배자의 왕조 주입사관, 일제의 한국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을 부정하며 독사실론이라는 제목으로 당군에서 발해의 역사를 우리 민족 위주로 썼으며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를 집필하는 등 우리 역사의 민족사관을 확립하고 근대사학을 수립하였다. 이 당시 풍습에 의해 일찍이 1895년 16세에 풍양조 씨와 결혼한 단제는 30세가 되어서 아들 관이를 얻었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죽게 되자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지 못하여 부인 조 씨와 이혼을 하였고 1910년 한일 합방론자들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하여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설립하기 위해 충북 청도로 망명하였다. 1911년 브라디보스토크에서 광복회를 조직하고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1913년 상하이에서 신기숙의 주동으로 조직되는 비밀결사단체인 동제사에 가담하고 박달학원에서 교사로 만주 회인현 동창학교에서 국사교사로 재직하며 조론사를 집필하였으며 옛 고구려 땅을 답사하고 대고구려적인 역사의식을 갖게 되었다. 1919년 만주 길림성 대한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9명으로 참가하여 임시정부 조직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제6회 의정원 회의에서 이승만을 대통령,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하는 통합임시정부를 출범시키려 하자 임시정부를 떠나 신대안을 창간하여 주필로 임시정부를 비판하였다. 1920년에는 간회 사건으로 북경에 망명 중이던 영경대학 의예과 학생이던 박자의 여사와 재혼하였고 1923년에는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한 조선혁명선언의 글을 썼다. 1927년 신간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무정부주의 동방연맹 창립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였다. 1928년 4월에는 무정부주의 동방연맹 북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독립운동 자금을 염출하려다 일제 관원에 체포되어 10년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 1936년 여순 감옥에서 옥사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